네,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음. 비단계에서 질문 먼저 좀 받아볼까? 네. 아, 그래요? 그게 핸드폰마다 좀 이렇게 다른가 보네. 네. 카톡도 안 되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하면 좀 그렇다는 거죠? 어,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카톡이 안 되고. 네. 아, 네네네. 네네네. 아, 카톡을 하면 상관이 없어. 카톡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또 비단계 그 뒤에 안 된 거, 채점을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노트만이라도 보내주세요. 네. 음, 네. 음, 뭐, 2번이요? 24215724. 예, 예. 그리고 그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 혹시 안 들어와 있니? 아, 그래? 어, 제 번호 24215723이고요. 일단 이거 답좀 먼저 해볼게. 음, 번부터 준비해요. 50번부터 올려주면 되죠? 음, 이제 좀 보이실까요? 먼저 질문해볼까? C단계는 거의 다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B단계에서 질문해 주시죠. 네. B단계에서 질문 없나요? 아, 다 진짜 못해서. 어, 자, 그럼 먼저 C단계 먼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얘들아. 138번 볼게요. 제곱근과 관련해서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어떤 양수 A의 제곱근이에요.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야.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 두 제곱근은? 절대값은 같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른 제곱근이 존재하죠. 음. 자, 저게 이제 핵심이야. 어떤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다. 자, 그럼 그걸 두 개 제곱하면 둘 다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니까 기억은 맞겠죠. 채점 C 단계 다 안 돼서? 근데 채점이 해온 친구는 답이 있었고 그게 된 거구나. 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생수학을 책을 갖다가 버려도 미련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책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책 하나하나를 그렇게 끝내시면 진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차 풀이, 4차 풀이 정도까지 이제 관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4차 풀이는 이제 3차 풀이 이후로 1주에서 2주 이상 경과가 되고 나서 이제 좀 다른 단원이 앞서 나갔을 때 어, 처음엔 좀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는데 어,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안녕하세요도 되게 힘들 건데 여러분들은 말 너무너무 잘하죠. 그것처럼 요 수학도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별로 일이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그걸 자세한 걸 얘기를 해드리면은 질문을 한 것들요. 질문한 것들은 그리고 C단계도 풍고에 따라 다를 텐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풀려고 하는 거는 막 A단계, B단계처럼 기본적인 거를 다시 푸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채점하고 고치기만 하더라도 4차 풀이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그게 없고요. 차라리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근데 센수학 시단계 정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봤을 때 센수학 시단계 정도 되는 수준은 지금 시단계를 완벽하게 푼 친구가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의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푸는 것 자체가. 어. 그러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려운 것들은 정말 계속 뒤끝을 부리는 거야. 계속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반면에 쪼금 할 만하다 그러면은 굳이 다시 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공부의 기본 원리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잖아.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지향해야 되는 태도가 동그라미를 보고 싶어서 동그라미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아는 문제를 계속 푸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루에 수학을 4-5 문제밖에 공부를 안 할지라도 모르는 걸 계속 봐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거, 낯선 거, 잘 안 되는 거, 뻑뻑한 걸 계속 보는 그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 문제가 진행이 너무 안 돼요. 차라리 잠을 자세요. 네.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할 바에 그냥 진짜 주무시고 그냥 누워서 쉬세요. 네. 그게 인제 오히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봐 볼게요. 그다음에 AB 곱한 게 음수다. 자,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혹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이 둘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 2 반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뭘까? 곱해서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은도 맞게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깐요.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두 개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 답이 5 번입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음. 이게 인제 양수의 제곱근의 특성입니다. 음. 그럼 다른 표현을 한번 빌려 볼까?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 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음. 자, 일단 139 번은 쌤이 좀 빌드업 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닮은 비례식이라는 건데, 자, 비례식. 첫 번째는 그 비율 계산을 하는 조금 더 간결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넓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울 때 닮은비가 2대 3인 거는 습관적으로 넓이비는 4대 9다 이렇게 외웠죠. 근데 왜 넓이비가 제곱비야? 왜? 왜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벤트를 열어야 되나요? 음. 자, 닮은비라는 거는 이제 변의 길이의 비죠. 2대 3 이렇게. 2대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넓이라는 거는 밑변도 있지만 높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대 3이 되는 게 얘도 2대 3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2대 3이 되는 게 2분의 3이 되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곱비가 되는 거예요. 공식에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비는 인제 세제곱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넓이비가 4대 9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그 비례식 계산하는 걸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 학년 때 비례식을 배우고서 비례식을 이렇게 배웠어요. 4대 9인데 예를 들어서 4의 넓이에 해당되는 게 뭐 36 이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거 x 갖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배웠죠. 자, 우리 인제 중학교 3 학년이니까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볼게요. 살짝 지워 보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일규랑 같이 인제 보물을 찾는 모험을 떠났어. 근데 쌤이 인제 9의 비율을 보물을 발견을 하면 쌤이 9를 가져가고 일규가 4를 가져가기로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인제 모험 끝에 발견한 보물의 가치가 997만 원이 이제 발견이 된 거야. 음. 그러니까 977만 원을 우리가 함께 발견한 거야. 그럼 이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9하고 4를 더한 13의 비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일규가 가져갈 돈은 얼마일까? 쌤이 가져갈 돈은 얼마일까를 계산할 때 기존에 그 비례식을 써도 되지만 자, 요런 방법을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9만 원이 아니죠. 4만 원이 아니죠. 비율이죠.
얘는 실제값이죠. 비율하고 실제값이 있어요. 자, 977이 가진 비율이 몇입니까? 13이죠. 자, 그거를 나눠서 단위 비율을 만들어 주세요. 비율을 취소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알고 싶은 비율을 곱해 주시는 거야. 요렇게. 이 계산 결과가 쌤이 가져갈 돈이 나옵니다. 자, 977이 가진 비율로 나눠서 단위 비율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가 궁금한 실제값이 궁금한 비율을 곱해 주시면은 그게 새로운 실제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런 계산식을 여기서 한번 이용을 해 볼게.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대 3입니다. 그래서 넓이비가 4대 9가 되겠죠. 근데 넓이의 합이잖아. 넓이의 합의 비율은 13이 되는 건 맞나요? 자, 그러면 65파이가 가진 비율을 나눠서 취소를 시키고 자, 큰 원의 그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큰 원의 넓이는 9의 비율이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9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계산의 결과는 큰 원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45파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야? 큰 원의 저기 넓이 공식을 r 제곱 파이라고 한다면 뭘 제곱해야 45가 되죠? 바로 루트 45겠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기존의 비례식에 비해서 더 간결해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으로 비례식이 나오면 쌤은 다 저런 방법으로 풀 거니까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비슷한 게 나옵니다. 내가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은 넓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니? 자, 넓이가 반땡이 됩니다. 왜냐면요. 요거의 넓이를 1, 2, 3, 4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잖아. 자, 근데 그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으면은 1도 2분의 1이 되고 2도 2분의 1이 되고 3도 2분의 1이 되고 4도 2분의 1이 돼서 이걸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직관적으로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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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각 부분이 다 절반이 되면 절반이죠. 네. 그러니까 넓이가 2분의 1이 됩니다. 넓이가 2분의 1이 계속 돼가요. 그러니까 얘는 넓이비를 알려준 거야. 넓이가 계속 2분의 1이 된대. 넓이가 2분의 1. 자, 방금은 변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넓이비를 구했죠. 이번에는 넓이비를 통해서 변의 길이비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제곱을 해서 넓이비가 나왔으니까 넓이비에서 루트를 씌워주면 네, 변의 길이의 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을 계속 곱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게 좀 더 계산이 편하겠네. 음. 12cm에서 변의 길이의 비는 넓이가 2분의 1이 될 때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치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가 여기 4분의 1이 되죠? 자, 방금 닮은 비가 2대 3일 때 넓이 비는 그거의 제곱이었죠. 4대 9였죠. 이게 넓이 비였습니다. 그 넓이 비가 거꾸로 닮은 비가 되는 방법은 뭐니? 루트를 각각 씌운 비율이 되잖아. 2대 3. 맞나요? 닮은 비가 넓이 비 갈 때는 제곱, 넓이 비가 닮은 비로 갈 때는 루트.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닮은 비를 알려주고 넓이 비를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넓이 비가 주어진 거예요. 좀 간접적으로 주어졌죠.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닮은 비를 구하는 거야. 넓이가 절반이 됐으니까 닮은 비는 닮음의 비율값은 루트 2분의 1이겠구나.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넓이 비하고 닮은 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을 4번 했으니까 그게 4분의 1이니까 답은 간단하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답이라도 그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넓이를 144로 구해낸 다음에 계속 넓이를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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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때리고 나서 여기 와서 다시 루트를 씌워도 답은 나오긴 하는데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 그냥 닮은 비를 뽑아서 계속 곱하는 게 계산이 더 간결하겠다. 네. 신 페이지 한 페이지씩 나가고 또 정리할 시간을 조금씩 드릴게요. 네. 책에다 정리하셔도 되고 네. 자기가 저기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할 때는 자기 원하는 곳에 하세요. 네. 거기까지는 뭐 규칙을 따로 잡지는 않을게요.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얘를 붙잡고서 뭔가를 하는 거는 다 촬영도 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빠지는 거 없어요. 내가 강의를 촬영을 안 하는 타이밍은 예를 들어서 좀 숙제가 너무 안 됐거나 여러분들이 막 너무 죽으려고 해요. 진짜 막 잠을 하나도 못 잡아. 그럴 경우에 촬영을 멈추고 좀 개별식으로 집중해서 많이 봐 주거든. 어. 근데 인제 C 단계 같은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인제 집에 가고 이러면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 타력이 돼야죠. 음. 그래서 음. 지금 촬영되는 게 수요일 혹은 결석자 발생될 때 같은 뭐 그 이외의 날에는 또 랜덤하게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가 된다. 제가 네. 일 주일 동안 촬영을 싹 다 몰아서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보시죠. 141 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그때 직가삼각형의 단골 비율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단골 비율 우리 저기 삼각비가 3 학년 2 학기 때 배우긴 하는데 피타고라스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단골 비는 쪼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쪼금 이제 잘 알려진 게 3 대 4 대 5 죠. 이렇게 직각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은 5 대 12 대 13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진 거고 그 밖에 뭐 1 대 루트 3 대 2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는 김에 다 봅시다. 여기가 60 도 여기가 30 도일 때. 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요거 말고 좀 생소한 거 있었죠? 생소한 거 2 개. 자, 요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희가 얘기해 보겠다. 할 때 2 개가 꼬였죠? 아. 그거 외칠 때 24 대 25 예요? 네. 자, 행운의 숫자 7, 행운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 그다음에 네. 네. 8월 15 일이 무슨 날이야? 광복절이죠. 광복절에도 일주일은 7 일이었다. 네. 그래서 저걸 모르시면 이거 제곱하면 숫자가 클까 작을까? 크고 되게 못생겼겠죠. 네. 그래서 저거를 외우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걸 안 나오면 고생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지만 저거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 조금 허니 팁 하나 드리자면 자, 여기서 S펜이 좀 수명을 다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음.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 볼게요. 자, 2하고 4가 있어요.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아직 숫자가 별로 작지 않아서 피타고라스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음. 자, 한번 죽어 봐라. 음. 자, 이거 피타고라스 쓰는 거 뭐 10의 거듭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도 만만하다고요? 자, 그렇다면 자, 요건 어떤가요? 피타고라스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힘들겠죠. 자, 이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방금 내가 비례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얘네 비율이 1대 2 죠. 간단한 정수비가. 비례식으로 피타고라스를 한 다음에 비율을 때리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의 비율은 1대 2 인데요. 이 비율을 갖고 피타고라스를 하면 여기가 몇이야? 루트 5 죠. 자, 봐봐. 비율이 1 짜리가 가진 실제 길이가 25 야. 50 이야. 비례상수가 무엇이니? 비례상수가 무슨 말이었죠? 비율하고 실제값은 다르니까 그 실제값이 되게 해 주는 그런 거였죠. 내가 올해 세뱃돈으로 50만 원 받았고 일규가 20만 원을 받았어. 우리 비율은 5대 2 지만 실제 돈은 50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실제값으로 연결해 주는 걸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비례상수 몇인가요?
25죠. 여기다가 25를 곱해주시면은 피타고라스가 진행이 된 겁니다. 힘들게 요 숫자로 피타고라스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가 풀어보지도 못한 한 두 문제는 아니, 한 문제 정도는 나가리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니까. 네, 복잡한 피타고라스는 비례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얘기할 일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삭제. 자, 이 문제 보시죠. AC의 길이를 묻는 문제고, 자, 넓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에 내려서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왜? 넓이가 90인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요 길이를 h라고 둔다면 넓이 90제곱센티미터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러면 h는 따라서 15가 나올 겁니다. 자, 15, 되게 익숙한 숫자 아닌가요? 여기 길이 몇 cm? 8cm. 8월 15일 광복절. 요거는 비율이 그대로 길이로 나왔죠? 자, 그럼 여기가 4cm니까, 자, 4하고 15는 뭐, 서로 소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며 그래서 해야겠네요. 자, 15의 그래서 제곱수를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17의 제곱은 289. 자, 16의 제곱은 256. 14의 제곱은 196. 11의 제곱은 121. 이렇게 제곱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5의 제곱은 625.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네요. 네, 그래서 그게 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매번 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25 더하기 16의 루트니까 241 루트. 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제출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답이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answer, 나의 답변인 요것입니다. 라는 걸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42번 가볼게요. 한 페이지 하고 잠깐 정리할 시간 1, 2분 정도 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루트와 루트 안에를 전체를 아우르는 제곱은 뭐하고 동치였다? 절대값이랑 동치였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왜 근데 절대값일까? 자, 제곱이란 녀석은요,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니까, 자, 강제로 플러스를 만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제곱이랑 비슷하죠? 아니, 절대값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절대값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요. 플러스로 만들어준 일만 하는데, 얘는 숫자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변형을 시키죠. 그거를 상쇄시키는 게 바로 루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절대값의 힘과 변형된 숫자를 다시 도로함이 탑을 시켜주는 루트의 힘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루트와 전체를 아우르는 제곱이 절대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만약에 이 제곱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면 절대값이 아니고 그냥 루트만 벗겨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루트 안을 전체를 아우르는 제곱을 한다라는 말을 잘 분별력 있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절대값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를 내 마음대로 그냥 개는 갖추듯 없으셔도 돼요. 왜? 절대값 마이너스 5랑 절대값 5랑 파달라. 같죠? 이거 뭐야?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도 된다라는 말 아니니?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안에도 막 이런 A가 아니라 복잡한 식이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절대값도 안 그래도 별로 친숙한 기호가 아닌데 안에 마이너스가 섞여 있다면. 자, 그래서 저가 이렇게 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꿨어요. A가 음수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입니다. 요거 1번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 다음 요거 해볼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가 작게 붙었고 절대 4B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B는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A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으니까 B는 플러스겠죠. 그쵸? 4B는 플러스겠죠? 얘는 그냥 나오는데 밖에 있는 마이너스를 만나게 됩니다. C는 마이너스 4B 이렇게 말이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b 대신에 a 대입할게요. 자, 그럼 결과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 대신에 a 대입하고 그다음에 자, c 대신에 마이너스 4b 대입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b 대신에 a 대입하면 결론 6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네, 6a 이렇게 나옵니다. 셨죠? 자, 그다음 143번입니다. 자, 같은 모양새가 나왔네요.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게 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나 연달아서 나왔는데요.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경계선이 뭔가요? 북한하고 남한의 경계선이 38선인 것처럼 0이거든요.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걸 플러스라고 부르죠. 조금이라도 작은 걸 마이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잖아요. x가 2일 때 0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렇게 절대값 두 개를 다룰 때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렇게 정호를 잘 나눠놨죠. 왜 1, 2, 3번이 저렇게 나온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도 이걸 다룰 건데 네, 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알겠죠?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가 분기점이고 얘 입장에서 2가 분기점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보다 만약에 크다면 쉽게 말해서 둘 다 플러스예요. 얘는 둘 다 마이너스예요. 얘는 큰 놈만 플러스예요. 두 개 중에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똑같은 x에다가 2를 더한 게 크겠니? 2를 뺀 게 크겠니? x가 뭔지 모를지라도 2를 더한 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놈만 플러스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생님 등호는 뭔가요? 자, 절대값에 있어서 0은 뭐라고 했어요? 자, 이게 안에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여 나온댔죠. 네, 마이너스가 붙여 나와도 여전히 0이니까 0이라는 녀석은 절대값 풀이법에 있어서는 양수의 성격과 음수의 성격을 이렇게 박쥐처럼 둘 다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호를 이렇게 양수 파트에 붙여줘도 되고 이 등호가 여기 붙어줘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는 없어야 돼요. 중복돼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지금 요 얘기는 이따 더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풀면은 둘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자, 얘가 그냥 나와서 x 플러스 2죠. 자, 마이너스 밖에 있는데 x 마이너스 2도 그냥 나와서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게 x 마이너스 1.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자, x끼리 사라지고 여기가 4가 나오니까 x는 몇이 나오죠? x는 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답에 맞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한 개 노티스 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별표 하나 치고 메모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경우를 나눴을 때는 나온 답이 그 경우 안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자. 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나눠서 뭐 절대값 풀어서 복잡한 계산해갖고 답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x가 뭐 마이너스 7이 나왔어. 근데 x는 2보다 큰 거에서 푼 거야. 그러면 이거 답이 없다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중3 수준에서는 그런 일이 마주할 일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나온 답이 내가 지금 가정한 경우에 맞는지 그거 확인만 좀 부탁해. 집 나가기 전에 가스 잔 건지만 좀 부탁해. 요런 느낌.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x가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변이 4가 나왔었죠. 그럼 내가 몇 번을 먼저 해볼 거냐면은 3번을 먼저 해볼게요. 왜일까? 얘들아 봐봐. 이거 그냥 나와서 플러스였고 그냥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둘 다 마이너스여서 얘는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저기 마마뿔이 돼서 플러스가 되죠. 1번하고 좌변의 결과가 뿔마가 뒤집힙니다. 1번에서 좌변이 플러스 4가 나왔었죠. 여기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이미 했는데 2번에 가서
얘가 마이너스 붙어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붙어 나와서 플러스가 나오네. 이 생각을 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였으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x 마이너스 1.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 3번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볼게요. 자, 이 범위 안에서는 얘만 플러스고 얘만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는 그냥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데 여기에는 플러스랑 만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결과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2x인데 넘겨주면 x고요.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어때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확인되시죠? 마이너스 1이 2번에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걸 많이 안 해봐서 머리가 쪼개질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가족끼리 외식을 계획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한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 중식 먹을까 영역을 정한 다음에 그럼 이제 중식으로 정했어. 그럼 저기 우리 집 앞에 있는 사천성을 갈까, 저기 있는 뭐 중국성을 갈까 이렇게 특정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 행동을 세 글자로 사고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고력이라는 단어에 수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정의가 뭐냐면은 한 대상을 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 능력. 자, 그냥 대충 먹어 적혀 있는 거 사고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은 분명히 입체적인 면모를 갖고 있어요. 코끼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대상의 입체적인 면모를 각각의 독립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대상의 강점과 약점, 어떤 특별한 점 알고 있으면 그 대상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역량을 요구를 합니다. 수학에서는 특히 더. 대신에 깐깐해지겠죠, 사람이 되게. 그래서 그런 뇌의 용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헬스하는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전두근, 뭐 이완근, 하여튼 뭐 이두근 그런 거를 늘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고력을 늘리는 겁니다. 자, 144번까지 볼게요. 자, 요거는 절대값 a-b, 얘는 절대값 c, 얘는 절대값 a-b 플러스 c. 자, 요렇게 되는데요. 자, 가나다를 다 성립시킨대. 자, 그러면 먼저 a-b를 알기 위해서 a가 b보다 작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마이너스죠. 혹은 세 부등식에서 a를 다 빼봐. 아, b를 빼봐. 그러면은 a-b, c-a, b, 그다음에 0 이렇게 되죠. a-b가 음수라는 결과가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a-b가 음수예요. 또 다른 걸 볼까? b-c의 부호가 뭐죠? 여기 양변에다가 c를 한번 빼볼래? 양수죠. b-c가 양수야. 그러면은 양수랑 뭐랑 곱해서 저기 음수가 나오니?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기존의 조건을 갖고 저렇게 조건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예. 자, a가 음수라는 거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a가 음수예요. 그럼 b 곱하기 c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죠? 이렇게. 이거 아까 봤던 표현이네? b하고 c의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죠? 자, b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른데 b가 더 크대. 누가 플러스야? b가 플러스죠. 그래서 b가 양수고 c가 음수고 이렇게 다 추론이 됩니다. 자, 신기하죠? 가나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조건을 내가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여러 차례 연습해 보세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A, B, C 부가 다 나왔죠? 네. 자, C가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C가 음수인데 A-B도 음수야. 아주 음수끼리 더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그냥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라? 다 지워지네. 정리하면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좀 정리를 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준비를 해 주시죠. 네. 아, 네. 아, 45번 해볼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요. 그 나온 수를 XY라고 합니다. 음. 자, 주사위 숫자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1부터 6까지 있죠. 음. 그래서 XY가 1하고 6 사이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8이나 9 이런 숫자다. 안타깝게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를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루트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죠? 네. 아내가 제곱수여야 됩니다. 아내가 제곱수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의 제곱이 짝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2의 3승 곱하기 x 곱하기 y 요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들한테도 요걸 하는데 여러분들 요게 제곱수가 되기 위한 x, y의 요건이 뭘까요? 지금 2의 3승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되죠. 3의 1승도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필수적으로 2하고 3이 하나씩이 있어야 됩니다. 짝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자, 얘네들 필수적인 요건들 가져왔어요. 그럼 얘네만이 유일하게 제곱수를 만들어 주는 걸까?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애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수가 안 되는 그 필수적인 요건들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얘네들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를 종합하게 되면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x, y는 기본적으로 6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되는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6도 되고 24도 되고 뭐 54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이잖아요. x, y를 곱한 게 아무리 커도 잭팟이 터져도 뭐겠니? 36이잖아. 36을 넘을 수가 없어서 54부터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주사위니. 네. 그래서 6이 되는 상황과 24가 되는 상황을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심을 할게. 곱해서 24가 되는 거는 8 곱하기 3도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주사위에 8은 없거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바로 정운 나누기인데요. 지금 앞에 문제에서도 정운을 나눴고 지금 여기서도 x, y가 6일 때, 24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눕니다. 둘 다 답이 되니까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죠. 그 경우 나눌 때 유의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경우를 나눌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대타적이면서 전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경우를 나눴는데 이러면 불공평하다. 자, 여기에 되게 맛있는 뭐 마카롱이 한 조각이 생겼어. 근데 우리 중에서 한 명만 먹을 수 있어. 뭐 일규가 먹는 경우, 뭐 쌤이 먹는 경우, 그다음에 뭐 다른 친구가 먹는 경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한 번씩 돌아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경우를 일규랑 쌤이 먹는 경우, 쌤이랑 누구랑 먹는 경우 이렇게 내가 계속 겹치게 되면 불공정하잖아. 이처럼 각 경우는 공통된 게 없어야 돼요. 공통된 게 없어야 돼요.
그걸 베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일규를 빼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경우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일규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또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다뤄야 됩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X의 범위 나눴던 거 기억나니? 그거에서 이 얘기를 조합해 보면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경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내가 여기 있는 그 숫자 예를 들어 1하고 4였으면은 등호를 한쪽에만 써주라고 했었잖아. 그 왜 그래? 왜 그럴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베타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만. 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싹 다 합치면 전체가 되잖아요. 어. 그런 원칙으로 경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 말을 여기다도 이입시켜 보면은 자, 지금 답에 부합되는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XY가 6이 되거나 XY가 24가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난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X 곱하기 Y가 6이 되면서 동시에 24가 될 수가 없죠. 곱한 결과가 6 곱하기 3이 몇이야? 18일 때도 있고요. 37일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되게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적용시켜 보자면은 얘네들은 베타적이면서 다 합치면은 답이 되는 유일한 상황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6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 문제에서 마지막 팁이 나갑니다. 그래서 순서상을 쓸 수가 있어요. 1하고 6일 때, 2하고 3일 때, 점점점 해서 6하고 1일 때가 있겠죠. 선생님, 6하고 1일 때 또 하지 않았나요? X, Y가 구분이 되잖아. 이렇게 세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저기가 4개가 나올 텐데, 여기를 보시면은, 뭐야, 이거? 1, 2, 3, 6이지? 이거 뭐야? 6의 약수잖아. 그냥 6의 약수의 개수 세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4에서 한 번 더. 자, 1 곱하기 24. 24 안 되는 거 알아요? 보세요. 자, 2 곱하기 12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에 24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왼쪽을 쫙 봐봐. 결국 24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 중에서 되지 않는 이런 애들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위아래로 다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6의 약수의 개수는 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더라? 소인수분해 갖고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래다 쓰면은 요거는 4개입니다. 4개가 전부 다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3, 8에 24니까 2의 3승 곱하기 요거라서 약수가 전체가 일단은 8개입니다. 8개인데 여기 1, 2, 3 안 되죠. 4부터는 괜찮죠. 근데 위에서 3개, 아래에서 3개 빼줘야 되죠. 순서상을. 위에서 3개는 여기 얘네 때문에 빼줘야 되고 아래에서 3개는 얘 X 때문에 빼줘야 되고. 그래서 2개만 나오게 됩니다. 2개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주는 거. 이게 굳이 싫다. 그럼 요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6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구하는 게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 우리 확률 뭐였더라? 중학교 때 배운 거? 확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타겟팅하는 녀석의 경우의 수에 대한 경우의 수의 비율이죠.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총 몇 개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니? 그래서 36이죠. 그쵸? 36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부합되는 녀석은 6개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36. 자,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가 이제 그 전체의 경우를 정하는 그게 되는 거죠. 음. 그 다음 146번을 볼게요. 혹시 좀 상태를 지켜보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말고 얘기를 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a가 그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자연수 a를 fn이라고 하자. 문제가 한마디에 이 발문이 이해가 되나요? 전 잘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그냥 자연수를 대입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얘가 도와줬네요. 자, n의 자리 대신에 4를 대입한 결과가 1이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n에다가 4를 대입한 게
1이라는 거는 그 A를 F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n에다가 4를 대입했어요. 자, 요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1인 게 제일 작죠. 아, 요런 느낌이구나.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적당한 수를 대입해 보시면은 빠르게 그 문제가 와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저런 느낌이구나. 자, 그다음에 FN이 2래. 2를 곱해 갖고, 그러니까 2를 곱하면 A가 2라는 거잖아. 이건 A를 가리키니까. 자, 그래서 루트 2n이 인제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기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루트 n이 인제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요렇게. f의 결과가 A 값을 가리키니깐요. 자, 얘가 자연수가 즉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물어볼게요. 음. 채령이한테 물어볼게. 얘가 결국에 루트가 있는데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조금 간추리면 무슨 뜻이죠? 네. 2n이 바로 제곱수라는 뜻입니다. 뭔 느낌인지 알았어. 루트를 깰려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제곱수. 오케이. 2n은 1의 제곱, 2의 제곱, 9의 제곱, 아이고 신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n의 값이 2분의 1이고 2이고 2분의 9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자연수 n, 자연수 n, 자연수 n. 네, 저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n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중에서 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4의 제곱 저기 16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막막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200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요거를 개수를 카운트하기에 좋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제 잉여류라는 건데요. 우리 조금 잉여인간 이런 말 들어봤죠? 잉여가 남겨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알고 있는데 남길 여자니까 한자어인가? 하여튼간 정식으로 있는 단어예요. 비속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류는 분류하다의 뜻인데 나머지로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검산식이라고 기억나나? 우리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1인 거 맞아요? 이런 검산식 모양식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2, 3학년 때 우리 나누기 배웠을 때. 자, 이 검산식의 그 모양새가 남아 있는데요. 자, 요렇게. 요 모양식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내가 3k 플러스 1이라고 한 애들은 k가 인제 자연수라면 얘네들은 하나같이 뭐야? 검산식 모양을 떠올려 보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낯설죠? 자, 그렇다면 짝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짝수는 몇의 배수? 2의 배수잖아. 짝수를 2k, k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짝수를 좀 막연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홀수는 짝수를 구한 다음에 1을 더하거나 1을 빼주면 이게 홀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잉여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나머지를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홀수를 표현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방금도 부합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숫자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애들에 대한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쓰고 싶다. 그럼 7k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k에다가 1, 2, 3, 4 대입해 보세요. 자, 10, 그 다음에 17, 24 이렇게 나올 텐데 얘네들 다 하나같이 7로 나눠보시면 나머지가 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남자, 여자로 그룹을 분류하고 1반, 2반으로 분류를 하는 것처럼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잉여류라고 하고 요것도 고등학교 3학년 갈 때까지 쓰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안 나와요. 수업도 잘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있고 없고 차이를 이 문제에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봅시다. 음. 자, 잉여로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럼 가볼게요. 지금 내가 여기를 보니까 제곱수인데 짝수의 제곱수인 거 됐니? 짝수의 제곱수인 거 됐어? 어. 짝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2k죠. 짝수의 제곱수는 2k의 제곱이죠. 아, 내가 구해야 되는 애들은 이러한 표현에다가 1, 2, 3, 4만 대입하시면 돼요. 자,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나온 거 확인돼요? 뭐가? 2n이 말이야. 어.
내가 지금 이 n이 제곱수라고 채령이가 다 얘기를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n의 값을 구해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자연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얘들아 생각해 봐봐. n이 만약에 2가 안 들어간 홀수면은 요 2의 1승이 문제가 되잖아. 홀수 거듭 제곱이니까 소인수에.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n이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도 문제가 되고 여기가 2의 1승인데 홀수는 2가 하나도 없는 거죠. 2를 하나라도 안 들고 오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제곱수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도 짝수만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말이 길었는데. EN이란 녀석이 짝수의 제곱수구나. 그래서 내가 저걸 뽑을 때 결국 n을 찾는 거잖아. n은 2n분의 4k 제곱이니까 2k 제곱이겠죠. 이렇게. 근데 n이 20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뭐 하면 돼? 자, 1 대입해서 200보다 작네? 괜찮네. 2 대입해서 200보다 작나? 괜찮네. 요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대입해서 2니까 200보다 작죠. 2 대입하니까 200보다 작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2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큰 수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 수가 뭐가 있냐면은 딱 10이 되겠네. 자, K가 10일 때 200이죠. 200 이하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얘들아, 아까 우리 요거를 안 배웠을 때는 여기서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8의 제곱 계속 갔어야 됐었어요. 언제까지? 그거를 막 10번이나. 힘들죠? 그거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뭘 세면 돼? 1부터 10까지. K값 세면 되는 거죠. 네, K값 세면 되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는 10개죠? 1부터 37까지 몇 개예요? 37개죠? 1부터 시작하면 끝자리 숫자가 곧 개수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정수의 개수 세는 거, 그것도 좀 볼게요.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그 10개가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371부터 620까지 요거 정수의 개수 셀 줄 아시나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몇 개인가요? 몇 개죠? 네, 빼고 1 더해야 되죠. 자, 이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 여기서 이거를 빼서 나오는 게 되려면 이렇게 등호가 한쪽에 있는 경우는 그 개수가 뺀 게 곧 답이에요. 자, 왜일까? 이렇게 만만한 거 해봐. 이거 들어가는 거 뭐 있어? 1하고 2 있잖아요. 두 개잖아요. 3 빼기 1 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자, 여기 1부터 3까지 이거 만족하는 거 뭐 있어? 1, 2, 3 있죠. 3 빼기 1을 한 다음에 1을 더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요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1을 또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수의 개수 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네, 음, 지금 이제 그래도 비교적 첫 시간이라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잉여료 알지?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147번 봐볼게요. 자, 가장 작은 정수. 자,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뺄 때 가장 작은 게 되려면 빼짐을 당하는 녀석은 작아야 되겠고, 빼는 녀석은 커야 되겠죠. 이래야지 제일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x가 되도록이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곱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50에서 제일 가까운 건 누구 있어? 64니까 x는 12겠죠? 그리고 97은 얘가 커져야 되다 보니까 y가 97을 너무 많이 갉아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오는 게 81이 될 때겠죠? 그래서 16.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정수의 기본 성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결과가 제일 커집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제일 작아지겠죠. 답이 20.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한 정수의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바로 1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선생님, 저희 1이 엄청 쉬운 건데 뭘 공부를 하나요? 자, 우리 나누기에서 1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5분의 5의 값이 1 맞나요? 네. 저기 왜 이렇게 허무한 걸 물어봤을까요? 자, 5분의 6은 얘가 1이잖아. 1보다 큰 거 맞아요? 1보다 큰 거 우리 뭐라고 불러? 가분수라고 불러. 그럼 5분의 4는 분명히 4가 5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거 맞죠? 진분수라고 불러요.
자, 가분수는 분자가 더 크다라는 거고, 진분수는 분모가 더 크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역수를 하게 되면 작은 게 밑으로 가고 큰 게 위로 가니까 가분수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누기에서 되게 중요한 분류가, 그 나눈 결과가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가 되게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거든요. 이게 저기 지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1보다 큰 녀석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계속 곱하면 그 수를 커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1.5라는 숫자는 1 더하기 0.5니까 자,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기존의 100만 원 유지가 되고 100만 원의 0.5가 계속 추가가 되는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양수 중에서 내가 가진 100만 원에서 계속 0.5만큼 돈이 새어 나가는 거야. 아, 그럼 정리되겠지?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하면 숫자가 커지는 거야. 0하고 1 사이에 곱하면 숫자가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런 상식 공감하시겠죠?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녀석을 역수 취하면 요 나라로 가버립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역수를 취하면 요 나라로 가버립니다. 진분수, 가분수가 바뀌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죠. 역수를 취하면 기존에 있는 애보다 당연히 더 크겠죠. 1보다 큰 애들의 나라로 가버리니. 되셨나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은 루트 1이랑 똑같죠?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루트의 대소 비교. 자, 루트 5하고 루트 7 중에 누가 더 크나요? 루트 안의 숫자를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잘 보세요. A가 0하고 1 사이죠. 0하고 1 사이를 곱하면 얘는 기존의 A보다 더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진다고. 자, 이해 안 되니? 3분의 1, 3분의 1 곱해봐봐. 9분의 1 되잖아요. 어. 자, 얘는 기존의 A보다 더 작아졌어. 얘는 역수를 취했죠. 루트를 씌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더 커서 디귿은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역수 때문에. 근데 루트가 문제가 되는데, 자, 루트를 씌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수의 절대값이 일단은 작아지겠죠. 왜? 그냥 4보다 루트 4는 더 숫자가 크기가 작아지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A가 역수가 됐어요.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물으면 하나 더 던질게. A분의 1이랑 자, 여기는 루트 A분의 1이죠. 이 두 녀석을 한번 비교해 볼까? 누가 더 클까요? 자, A분의 1이 더 크겠죠. 왜냐면은 그런가? 네, 그렇죠. 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A하고 루트 A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은 A에다가 4분의 1 이런 거 대입해 보시면 돼요. 대입해 보시면은 요거는 2분의 1이고 뒤집어서 2죠. 얘는 4죠. 그래서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절대값이 작아진다. 그 분모가 되게 작아지니까. 이거 리을 남았네요. 음. 자, 요거는 A-1이죠. A가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빼면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니까 요렇게 되는 게 맞게 되겠죠. 맞는 건 3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149번을 봐 보시죠. 음. 우리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149번. 키가 1하고 2 사이야. 그러니까 일단 자연수는 되지 못하겠네. n의 양의 제곱근이 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곱근을 항상 x로 놓아라. x에 대한 방정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라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n의 양의 제곱근 x를 제곱하면은 이제 n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은 이렇게 루트 n이 되겠죠. 근데 그 루트 n이 5 플러스 p래. 자, 얘들아 p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잖아. 5 플러스 p의 범위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다가 5를 더하면 되겠죠. 어.
6과 7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트 n이 6하고 7 사이가 될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인제 헷갈려요. 6하고 7은 자연수고 얘는 뭐 약간 무리수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헷갈린데 자 똑같이 이렇게 루트 안으로 넣어 줍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n이 36 이랑 49 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는 48이 되니까 네. 저기 루트 48이 아니라 n은 48이 됩니다. 가장 큰 수가. 그래서 제곱 루트 안으로 넣어 줘라. 이런 게 되겠고요. 자 150 번도 인제 기본 비슷한 문제. 루트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에 있고요. 분모가 21이고 분자가 자연수인데 자 a는 자연수. 네 a라고 둘게요. 자 이 중에서 기하분수의 개수만 구하는 거예요. 어 역시 또 자 루트와 루트가 아닌 것들의 비교가 힘드니까 얘도 루트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1의 제곱에 a 제곱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모가 똑같아야 비교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21의 제곱으로 맞춰 주게끔 얘는 3 곱하기 21 즉 위아래로 63을 곱해 주시면은 2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7을 먼저 곱한 다음에 21을 곱하니까 네. 147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요렇게 바뀌어요. a 제곱이 63과 147 사이의 숫자다. 음. 자 근데 내가 인제 기하분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21분의 인제 a라고 놨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a를 구하는데 뭘 조심해야 돼? 기하분수 분모가 21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하분수면 3하고 7의 배수면 안 돼요. 약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조심해 주세요. 별표 2개 박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자 루트와 루트가 아닌 애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루트 안으로 들어갔고요. 분모가 다른 애들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분모를 맞춰 줬어요. 네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약이 더 있었다. 그게 뭐라고? 이 기하분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특수한 사정을 지켜 주라고. 그러니까 3하고 7의 배수는 세워 주지 말라고. 자 일단 들어가는 거 봐 볼게요. 그럼 8, 8에 64 들어가겠죠. a가 8일 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12의 제곱이 144니까 a가 12일 때까지 되겠죠. 8, 9,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3의 배수하고 6의 배수를 제껴 주셔야 되는 겁니다. 8부터 12까지 몇 개죠? 5개 되시겠죠? 5개. 자, 5개인데 자, 8하고 12 사이에 그 3의 배수 몇 개예요? 3, 4, 12 하나 빼줘야 되고요. 3, 3, 9 빼줘야 되죠. 9하고 12가 3의 배수에서 빼줘야 되고요. 3의 배수 빼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없네요. 7, 그 다음에 14니까. 답이 이제 3개가 나오는 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했던 작업으로 3의 배수하고 7의 배수를 제외시켜 줘야 됐었죠.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제외시켜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 내가 1부터 10까지 숫자 카드를 예쁘게 잘 뽑았어. 근데 문제에서 2하고 3의 배수는 제외를 하래. 그러면은 2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 몇 개니? 5개죠. 3의 배수는 3개죠. 요렇게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2의 배수 중에 누구 있어? 6 있죠. 3의 배수 중에 6 있죠. 그렇게 공통된 게 있으면 걔는 2번 빼줬잖아. 세야 될 것까지 뺐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네. 요런 게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절묘하게 그걸 피해가서 네, 언급을 좀 합니다. 저렇게 2번 빼지는 경우는 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151번 봐보죠. 자, 151번도 내가 일부러 좀 헷갈릴 만한 걸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 한번 잘 분별해 보시죠. nx가 자연수입니다. 자, 루트가 아닌 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루트 안으로 들어와 자식들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nx가 4, 5, 6, 7, 8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nx가 자연수니까. 그래서
자, 이게 조심해야 될 말이 nx가 자연수라고 했지 x가 자연수라고 할 말은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걸 내 뇌피셜로 때려 박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x는 뭐야? n분의 4부터 n분의 8까지잖아. 그거를 싹 다 더하면 몇이니? 자, 이것도 더하는 거 알려줄게. 얘들아, 1부터 10까지 싹 다 더한 거 몇이게? 네, 55라고 뭐 많이 봤으니까 알 수도 있었는데,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뭐, 이렇게 열심히 더해 나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식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저기, 아이디어. 네, 가우스의 아이디어.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요걸 구하고 싶은데, 이걸 거꾸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더하면 몇이죠? 11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하면 11이에요. 일관되게 11이에요. 그쵸? 그러면 11이 몇 쌍이 있는 거니? 1부터 10까지 이제 10쌍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쌍이 있는 건데, 출제자가 그쪽에 오더니, 야, 너 뭐 하냐? 내가 요거 하나만 구하라고 했지, 너 왜 두 줄을 구하고 있어? 아, 미안해.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숫자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배우는데, 첫째 숫자하고 끝에 숫자를 더하세요. 12죠. 그 다음에 개수를 그냥 곱하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좀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더해도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봐봐. 12잖아. 12잖아. 6이잖아. 뭐 그렇게 더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 결과가 30이 나옵니다. 그 더한 게 15래요. 따라서 n은 2가 나오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조금, 저기 실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n의 값 구하는 거네? 있어. 그러면 이거 제곱해야지. 그래서 제곱 안 하더라도 어쨌든 뭐 4x 이렇게 나오니까 저기 뭐야 x값 더해야 되니까 양변을 n을 나눠서 오케이 이렇게 n을 나눠서 자연수니까 n이 예를 들어 1이면은 4부터 9까지는 그래서 4, 5, 6, 7, 8 자 더해볼까? 어라 15는 안 나오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오류가 있는 거니? x가 자연수라고 한 말이 없는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연수라고 내가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해 주려면 ns 상태에서 1, 2, 3, 4보다 4, 5, 6, 7, 8이다를 구해야지 x를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파란색 같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시길래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의 주로 다루는 내용이 루트 안에가 제곱수일 때가 이제 포인트인데, 자, 루트 16이 자, 루트하고 정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루트 16이 4죠. 루트 25가 5입니다. 네, 제곱 말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루트 17, 18 이런 애들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4점 블라블라블라블라라는 건 동의를 하시죠. 이런 식으로 루트의 근사값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레퍼런스가 뭐야? 루트의 안에 제곱수가 있는 쟤네들이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루트 뭐 281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은 저거를 정확하게 뭐 저거를 만약에 무슨 선생님 저거 17.34567777654654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기 16점 블라블라겠죠? 왜냐면 17의 제곱이 289니까 그거보다 살짝 작잖아요. 16의 제곱인 256보다는 크잖아요. 그렇게 블라블라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가보실게요. 집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자연수 x에 대해서 이 nx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작은 자연수의 개수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15의 루트 15는 몇 정도 되죠? 4보다는 작죠. 얘가 4니까. 루트 16이 4니까 얘는 3점 블라블라블라예요. 3점 블라블라보다 작은 저희 자연수 몇 개 있니? 1, 2, 3, 3개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분기점이 되는데 4보다 작은 거니까 4는 포함이 안 돼서 얘까지는 3개입니다. 이것도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 뭐야?
이거 루트 16이네? 4네? 4 이렇게 해버리시는데 자, 작은 걸 고르는 거죠. 자, 루트 17부터가 바로 4개입니다. 언제까지? 25가 될 때까지. 근데 25까지는 안 간대요. 자, 17, 18, 19, 20 이렇게 4는 4개가 되겠죠. 자, 실제로 이제 거듭제곱으로 쓰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6보다 큰 거 25보다 작죠? 얘는 다 똑같네? 4의 4승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1부터 4까지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근원 규칙으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3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잠시 후에 153번부터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58번은 뭐 이로 예고를 하자면 아까 그거 나오죠? 영하고 1 사이죠? 무슨 생각 드셔야 돼? 저 영역에 있는 애들은 지들끼리 곱할수록 작아집니다. 역수해지면 그 인생 탈출, 큰 나라로 바뀝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27페이지입니다. AQ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AQ 이 현의 길 저기 현의 길이지 호의 길이가 아닙니다. 여기가 직선 여기 반듯한 선이잖아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죠. 그럼 부채꼴은 원의 일부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요 길이도 5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단골 비율이 나왔네요.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길이가 5니까 여기는 1이 되겠고 AQ의 길이는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원의 일부가 나왔을 때는 보조선을 활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문제. 자, 요거는 1차 부등식으로 x의 관계식을 알려줬어요. x의 그 관련된 식을. 자, 저걸 풀어서 정리해주면은 12에서 이제 6을 빼면 6이고 2x니까 x가 3보다 크다. 자, 요런 조건으로 내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요. 자, 그러면 요거는 3의 절대값 x 플러스 3이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저기 3은 거꾸로 플러스 3을 이렇게 뺄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도 2의 x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절대값 3 마이너스 x인데 보기가 미우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로 곱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판단이 들어가죠. 3보다 크면 이거 플러스죠. 그냥 나오게 됩니다. 자, 양수니까 그냥 나오게 됩니다. 양수니까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근히 저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곱해도 되는 게 쏠쏠하게 쓰입니다. 네. 자, 그럼 3x, x니까 4x에서 2x 동류한끼리 덧셈 뺄셈. 자, 9 빼기 3이니까 플러스 6. 네, 요렇게 답이 정리가 되겠고요. 또 중간중간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네, 어차피 영상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필기 목숨 안 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5번 창의 문제 볼게요. a 플러스 b가 6이다. a, b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a를 알면 b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이죠. 자, 아래 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 자, 절대값 x-a, 절대값 2의 x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안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도무지 단서가 없는데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생각해 봐봐. x를 한번 봐볼래?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나왔으니까 3x가 가능한 거죠. 아, 얘가 지금 뭐 잘못 보고 계산했는데 어쨌든 간에 잘못 보고 계산한 게 둘 다 플러스로 잘못 본 겁니다. 근데 뭘 잘못 봤대? 이거 잘못 본 거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겠구나. 원래 팩트가 이 초록색이겠구나.
근데 잘못 나온 결과는 일단 플러스 플러스로 이렇게 나온 거구나. 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잘못 보고 한 거고요. 초록색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그 결과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게 완전 쓸모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로 가정해서 계산하면은 3x에다가 어떻게 나와요? 2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2b 마이너스 a가 얼마다? 마이너스 9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A, B 문자가 두 개고 관련된 식이 두 개니까 A, B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가 6이야. 변변히 더해볼래?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겠죠. 가감법으로. A는 7이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올바른 계산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A, B 값도 알았겠다. 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면은 플러스 A인데,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나와서 이 x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 b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다음 2에 x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x 플러스 5라는 결과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음, 잘못 계산했다라는 독특한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 어, 어쨌든 간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아내가 플러스 플러스로 본 것이구나라는 추측, 추리, 추론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둘 다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3x가 나왔구나.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라고 봤다면 마이너스 3x가 나왔겠구나. 얘만 플러스 얘만 마이너스였다면 마이너스 x가 있었겠구나. 그런 추리가 필요해요. 자, 오른쪽 봐볼게요. 자, 이제 지겹도록 나온 루트가 제곱수가 된 아내가 이제 여기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근데 제곱수라고 하기에는 다 곱하기에는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3, 그럼 4는 2의 제곱이죠. 5는 소인수 하나고요. 6은 2 곱하기 3이죠. 자, 7은 7이죠. 8은 2의 3승. 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n이라는 건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뭔가 곱해주는 녀석인데,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갖고 값을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셀 때, 자, 딴 거 보지 마세요. 2만 보세요. 2가 몇 개야? 총 3개, 4개, 7개, 8개. 그래서 2가 8개입니다. 딴 거 보지 마. 3만 봐. 3이 1개, 누적해서 2개, 그 다음에 4개, 3이 4개입니다. 자, 딴 거 보지 마. 5만 봐. 1개, 2개. 굿. 이미 얘네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보여요. 그다음 7만 보세요. 7. 자, 7은 1개밖에 없죠. 끝났네. 자, 이제 이건 물어봐야겠다. 여기다가 n을 곱해서 얘를 제곱수로 만들 건데, 자, n이라는 숫자가 필수로 챙겨야 될 게 뭐죠? 그렇지, 7. 그러면 7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밖에 다른 것도 될 수 있는 부수적인 숫자는 여기다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요런 마인드로 필수적인 거 찾아주시고 다른 거 되는 것들 다 리스트 이렇게.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 어, 두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7은 집에 가세요. 14, 얘부터 되는 거죠. 얘부터 되는 겁니다. 또 어디까지 될까? 자, 16에다가 7 곱하면은, 어디 보자. 어, 세 자릿수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밖에 안 되겠다. 97에 63이니까. n의 개수는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자, 만약에 이 문제 바꿔볼게요. 그, 세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뭐 그 되는 게 4부터 시작해서 네 자리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있겠죠. 4부터 여기까지 정수의 개수 세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미쳤다고 막 4의 제곱, 5의 제곱 막 다 곱해갖고 막 누적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잉여할 때 했었죠? 그 지표만 세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 명수를 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서 한 명 이렇게 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머리가 보이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잖아요. 지표만 보고 세면 되는 겁니다. 자, 157번하고 8번 마저 봐보죠. 음. 자, 진료실과 주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정사각형 모양이고, 자, 정사각형이 이제 영어로 스퀘어죠. 영어 공부 안 하셨나요? 스퀘어 맞죠? 그, 저기,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에너지는 MC 스퀘어. 그리고 MC 스퀘어 저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집중기 이거? 그게 약간 세대 차이인데, 우리 때 약간 집중력을 올려주는 그 전자기기.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약간 교육에 관련돼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질량과 이게 C가 이제 비대 속도잖아요. 그 3 곱하기 10의 8승. 3억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에 뭐 비례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네. 그, 자, 스퀘어가 왜 스퀘어냐면은, 자, 여기가 3, 3이면 여기 9죠. 3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을 영어로 스퀘어라고 합니다. 제곱을. 이게 왜였지? 아,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자, 진로실의 넓이가 20n이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는 그 녀석의 양의 제곱근. 자, 거꾸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넓이가 4의 제곱이었죠. 넓이의 루트가 한 변이. 넓이의 루트가 한 변. 정사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넓이야. 넓이의 루트가 한 변이야.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의 제곱이 넓이야. 넓이의 루트가 한 변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0n이라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6-n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n도 자연수고 변의 길이 얘네 둘 다 자연수래요. 됐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n에 의해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건데, 자, 이거를 뭐 어느 거에서 괜찮아요. 예를 들어 7, 7에 49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뭐 7을 빼주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는 20을 선인수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은 n에다가 필수적인 건 5겠죠. 그 다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건데,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자, 5 하면 51이니까 안 되죠? 근데 5, 4, 20 하면 36이니까 얘도 되죠? 음.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낫습니다. 얘에서 시작이 됩니다. 얘는 2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마지막 158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저희 뒤에 거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빌드업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원래는 여러분들이 3강의실에서 이렇게 선생님들만 이동을 했는데, 나 때문에 좀 요 장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강의실 이동하기 전까지 이렇게 대기를 타시다가 어, 저쪽 애들이 먼저 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이따 그래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실게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일단 여기는 절대값 a-1이고 얘는 절대값 1-b인데 b-1. 나 이렇게 쓰고 싶어. 이게 좀 더 보기 좋잖아. 얘도 ab-1.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a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나열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큰형님이죠. 왜? 역수를 취해서 우리는 1 이상으로 올라갔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가 이제 둘 중에 그럼 둘 중에는 누가 더 커요? 그치? 어, 자, B가 더 크죠. 어, 이거 A가 더 큽니다. 이게 볼게요. 지금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 3분의 1이 더 작은 거 맞죠? 뒤집으면은 얘가 더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방법 하나 헷갈리면은 요게 부합대로 그냥 숫자 대입해 보세요. 어. 두 번째, 그럼 그거를 이제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보면 같은 보호일 때, 그러니까 뿔뿔 마마 사이에서 역수를 취하면 역수라는 행위는 부동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2하고 3을 보세요. 3이 더 큰 거 맞아요? 역수를 취하면은 부동호가 바뀝니다. 자, 저기, 그래서 4분의 1하고 5분의 1도 피자 한 판을 4명이서 나눠 먹는 게 더 많이 먹겠죠?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바뀝니다.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 역수는 부동호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더 크니까 역수는 B가 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루트의 대수는 여기 안쪽의 대수하고 똑같으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요거. A, B가 일단 기본적으로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걸 골라야 세 번째 큰 숫자가 되는데요. 얘네가 다 이제 1등, 2등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A, B가 곱해지면 그냥 A보다 더 커져요, 작아요? 더 작아진다고 했죠? 0하고 1 사이인 애들은 곱할수록 더 작아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더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1을 빼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그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얘도 이제 역시 0하고 1 사이여서 마이너스가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다 이렇게 맞춰서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AB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 됩니다. 그쵸? AB가 가장 작다고요. 왜? 얘네 둘이 곱할수록 작아진다고, 0하고 1 사이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C단계를 마쳤고요. 자, 어떤가요? C단계를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도 막 부드럽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수학을 익혀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 왜 이렇게 안 되지? 짜증나네. 그 멘탈 무너지시는 게 아니라 어 수학 공부를 그러니까 나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달고나라고 생각해요. 달고나, 오징어 게임. 내가 급하게 풀로 이렇게 자르면은 얘가 그냥 깨져버리죠. 그래서 한 방에 내가 하루 몇 분 딱 공부했다고 갑자기 C단계가 마스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안 건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한 도각이 완전 망가지지 않는 정도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콕콕콕콕콕콕콕콕콕 하셔야 돼요. 근데 오징어 게임 보면은 보셨나요? 네, 못 봤죠? 그 19금이니까. 그 보면은 이렇게 침을 발라서 뒤에를 이렇게 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보고 나서 저거 원활히 뚫는 거는 나는 뭐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진행이 안 되지도 않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가 인제 그 시스템에서 1 차, 2 차, 3 차, 4차 풀이 그런 걸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설명하고 마칠 건데 지금 40 분이라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쉬다가 넘어가기로 하죠. 우리 좀 되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좀 다시 한번 같이 봐 볼게요. 뭐냐면요. 제가 그 링크에 매번 드리는 건데, 자, 요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계속 갱신은 하고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 보시면은 인제 여러분들 그 반이 지금 QM9-2 반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의 명단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다 순이고, 일교가 1분이고, 인제 희주가 마지막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와 할 교재에 대한 라인업을 이렇게 좀 세워 놉니다. 센서 B단계가 C단계 있죠. 그래서 지금 강의 타입 C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오늘처럼 거의 다 풀어주는 대상이 타입 C고요. 타입 B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해서 질문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타입 B고요. 지난 시간에 진도 여기까지 나갔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는 강의 촬영한 거를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재생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 다 지금 오른쪽에 분류가 되어 있죠. 지금 숙제를 아직 내가 갱신 안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수로 자입니다. 그래서 요 1, 2, 3, 4, 5가 내가 저희 편집을 해서 숙제를 제출을 한 친구들에 대해서 일단 채점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채점을 했으니까 간단한 거 고쳐본 거 2차 풀이로 좀 간주를 해서, 네, 어디 갔냐?
네,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풀이에 이제 여러분들 번호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듯이 센수학 B단계는 막 그렇게 엄청 여러 번 풀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제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좋을 수 있어서 그 채점에서 고친 것 정도만 적당히 잘 보내주시면 바로 4차 풀이로 간주를 해서 이 B단계 수료자 명단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B단계를 다시 볼 바에 뭐 RPM을 본다든지 뭐 일품을 본다든지 다른 교재를 선택을 할 거고요. 다만 이 센수학 C단계는 뒤끝을 많이 부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그 한 달 지나서 얘들아 여기 어디에 제곱근과 실수 C단계 4차 풀이 제출해 3차 풀이 제출해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보면은 느껴질 거예요.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좀 되게 낯설다, 좀 뻑뻑하다, 부하가 걸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 느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이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성적이 이제 올랐던 그런 방법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로 센수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눈에 엄청 딱 들어온다라는 그런 쾌감이 엄청 뚜렷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센수학만 잡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많이 없는데 뭐 프린트도 나갈 거고 내신 대비 되게 되면은 막 기출 문제도 되게 많이 나갈 거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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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숙제가 인제 오늘 저희 B단계 저기 채점을 하셨잖아요. 그 틀린 거 고쳐보는 거를 좀 한다라는 약속하에 이제 2단계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B단계는 어 B단계의 난이도 상 정도를 C로 좀 묶을게요. 그 B단계 중에서 난이도 상은 C단계에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 난이도 상이 아닌 것들은 고치는 것만 잘 고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볼일 없는 거예요. 볼일 없는 거고 인제 그 나머지 C단계 그 대신에 인제 그거를 인제 떠나 보내고 우리는 인제 새로운 문제집을 잡고 그런 식으로 중간고사 범위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점점 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후반부가 제일 힘들어요. 뭐 잉여류가 어떻네, 뭐 계급수가 어쩌네, 막 그런 게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가니까 힘든데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인제 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고요. 음. 그래서 1 차, 2차 풀이 그래서 4차 풀이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1-2차 풀이는 그냥 단서를 풀고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인제 자기가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숙제가 제출되고 열심히 뭐 내가 숙제 알림톡을 보내고 알림 문자를 보내고 제출 받아봤자 1 주만 버티면 솔직히 되는 거 아니에요? 1주 지나게 되면은 그 점점 묻히잖아. 내가 한 3일 전에 안 한 숙제가 점점 묻히게 돼요. 없던 일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표를 제작을 해 봤고 그리고 인제 OT를 이렇게 못 듣던 친구나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쌤이 인제 숙제를 하게 되는데 그 학원에서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쌤이 제공하는 서비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음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단계고 적응 단계니까 그냥 이렇게 쪼금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보내게 될 거고요. 좀 이제 나하고 더 익숙해지고 이런 진행이 좀 더 익숙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많이 세워 볼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일단은 우리 내신 대비를 좀 하시고 내신 대비를 하시고 인제 중요한 게 인제 고등 선행인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 여러분들부터는 인제 202가 여러분들 인제 7 세대죠. 그래서 등급제가 1 부터 그 등급에서 1 부터 5 등급으로 바뀌고 그냥 간단히 그거 얘기를 해 드리면은 등급제가 여러분들 선배는 1 등급부터 9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1 등급부터 5 등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 등급이 4%만 들어갔다면 지금 이제 1 등급이 12%가 되게 구간이 커져요.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예전에는 1 등하고 4등 전교 1 등하고 4 등만 저기 1 등급이었으면 이제 1 등부터 11 등까지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신하고 수능을 하이브리드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신 망하면 약간 수능 올인으로 이렇게 그 런을 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내신도 뭔가 변별력이 애매해.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만 보면은 이게 줄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그러니까 입시의 1 세대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저기 마치기 전에 요거 간단히 얘기해 보면 한 3분 안에 끝납니다. 이제 무리수란 수의 영역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에 중1 때 정수를 배웠죠. 중2 때 유리수를 배워요. 그리고 중3 때 무리수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환소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순환소수의 범위가 바로 유한소수하고 저기 순환소수까지가 유리수의 범위였죠. 유리수의 범위를 소수로 하게 되면 유한소수하고 그 순환소수. 자, 순환소수하고 묶여서 무한소수가 되는 녀석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비순환소수였죠. 그 비순환소수가 바로 무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14159 계속 나가는 파이도 무리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무리수를 배워서 그걸 묶어서 실수가 미스테이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허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고1 때 수의 범죄를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무리수까지 배우게 되고요. 제곱근표 푸는 거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1.31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표 보면은 잘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고요. 실수의 대소관계. 자, 그래서 우리 실수를 배우는 거는 이렇게 좌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1, 2, 3, 4 이렇게 띄엄띄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영역을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막 2분의 1, 2분의 3, 4분의 3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틈새가 있거든요. 그 틈새를 채우는 게 바로 무리수입니다. 엥? 선생님, 소수점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걸 좌표를 어떻게 표시해요? 바로 요렇게 표시해요. 피타고라스로 1대 루트 3대, 1대 2대 루트 5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해갖고 컴파스로 이렇게 쓱 내리면 바로 이 지점이 루트 5를 가리키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수직 좌표계에서 정수가 채워지고 유리수가 틈새를 메우고 그 나머지 작은 틈새를 무리수가 꼼꼼하게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실수가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게. 0하고 1 사이에 유리수 몇 개 있을까? 겁나 많아요. 2분의 1, 4분의 2, 뭐 같은 숫자인가? 하여튼 여기 6분의 4 엄청 많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는 유리수도 무한대 개수만큼 있고 무리수도 무한대 개수만큼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전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거는 뭐 대소관계는 상식적인 거고. 네. 방금 말한 게 가장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제 기니디로 맞는 말 찾는 거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유리수가 많이 있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네,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유리수도 많이 있고 무리수도 많이 있고. 그거 사실만 받아들이시면은 그게 가장 포인트적인 내용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 진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BC 단계 똑같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연산하는 거 배우죠. 어, 루트 안에 연산을 할 때는 자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인 거 안 나옵니다. 자, 이거 루트가 무슨 뜻? 루트 4가 무슨 뜻이에요? 자,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애 중에 플러스인 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양수만 가능합니다. 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제가 4가 되는 거 없다고요. 이게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허수인데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이런 숫자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숙제는요. 저희 문자로 나갈 텐데 여러분들 한번 보셨기 때문에 A 단계까지는 좀 풀어오기로. 그러니까 A 단계가 딱 한 페이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B, C 단계 틀린 거 고치기. C 단계는 조금 제대로 한번 각자고 다시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C 단계가 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단계 요거 풀고 채점하기. 그래서 답지는 올려줄 건데 혹시 안 올라가면은 저기 개인톡 주시면 좀 바로 올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풀면은 잔상에 의해서 푸니까 잠깐 녹화 좀 끄고.